주식 챔피언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화장품부터 시작해 볼게요. 16,400원의 비중 6%. 기대감을 잘 키워가다가 양회 실망감으로 실망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. 사실 그렇게 기대했던 것도 없어요. 양회에 대해서. 그리고 지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6,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거의 최근 고점이네요.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.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미 코로나19 전 주가를 회복을 먼저 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거고 매수하신 가격대가 거의 그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매수의 시점이 좀 잘못됐을 뿐이지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오니까 지금은 한번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. 비중이 만약에 작으시다면 이 기업은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와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14,000원 부분까지 한번 밀린다. 또는 14,000원 아래까지 좀 내려온다.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상관없어요. 비중 조절을 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단가를 좀 낮추고요. 그리고 올라오면은 17,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파시면 돼요. 그래서 일단 신규는 하지 마시고요. 한국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7,00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수 가능 범위는 14,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7,000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고요. 현대모비스 넘어가 보겠습니다. 179,500원의 비중 10% 수익 중이시네요. 축하합니다. 행복한 고민하고 계시는데요. 놔둘까요? 수익 실현할까요? 네. 현대모비스는요,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.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, 제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, 이제 조정이 나오니까 좀 약간, 흔들리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, 중요한 건 현대모비스 기업의 주가, 현재 주가는요, 여기 있을 기업은 아니에요.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.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좀 팔기에는 좀 아쉽죠. 지금은요, 사실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.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. 위쪽으로 한 22만원 정도까지 보신다면요. 신규도 가능하니까 오늘 종가로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현대모비스 오늘 종가에도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십니다. 늦지 말고 대응해보세요. 대주전자재료로 넘어갈게요. 21,700원의 비중 20%인데 두 달 동안 이거 얼마나 올랐게요? 170%입니다. 이분 고수가 아니실까 하는데 멘토님 어떤 의견 주실 수 있겠어요? 네, 축하드립니다. 좀 담백하게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최근에 역시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사마콘덴서 이런 MLCC 관련주들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. MLCC 테마 계열로 대주전자 재료도 역시 좀 가볍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.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실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다고 봅니다. 정고점 자리를 일단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이미 만약에 수익이 짧다. 그러면 지금은 한번 팔아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잘 끌고 오셨고 수익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요. 이건 하루하루의 봉을 좀 기준으로 봐야 돼요.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이죠. 오늘 봉의 이 저점 가격대가 29,600원인데요. 29,600원을 깨지 않으면 가져가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봉이 나왔는데 올라갔어요. 그럼 그 다음 봉의 저점을 또 손절 기준 잡고 그런 식으로 가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.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. 다만 손절가 딱 지켜서 밀릴 때는 과감하게 나오셔야 되니까요. 이렇게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신규 매수는 안 되죠.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수익이냐 강수익이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네요. 잘 참고해 보시고요. 부강약품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매수 가격은 28,900원의 비중 20%, 현재 가격은 26,2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러니까 손실 중인데 분석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손실 중이시군요. 주가 올라왔는데 손실이라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. 그리고 부강약품 역시도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. 임상 진행 소식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사실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의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. 네. 다만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최근에 32,900원 이 가격대가 고점이냐? 그건 아닙니다. 주가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. 다만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 올라왔던 부분은 잠깐 이제 조정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주가 조정이 나오면 거의 2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.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대응을 좀 잘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일단 치료제 관련 이슈로 샀다는 건 트레이딩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24,000원 정도를 손절가 딱 잡아 놓으시고요.
아직 시세는 끝나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거래 다 잡아놨고요. 그래서 반등 나오면 3만 원 정도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여진이 있으니까 올라왔을 때 정리를 잘 하세요. 그래서 손절가 그리고 목표 주가 3만 원 이렇게 잘 잡고 트레이딩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. 잘 빠져나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파인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1,704원의 비중 19%. 그나저나 이거 2019년 11월에 보여줬던 흐름이 정말 놀라운데요. 멘토님 다시 한번 재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꿈 같은 주가죠.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실적이 되게 좋았고, 그와 맞물려서 주가도 역시 시세가 좀 잘 났던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 시장 분위기도 역시 좋았고요.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인텍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거의 뭐 기어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 하실 거예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디스플레이, 장비, 제조, 유통사업. 주요 품목이 뭡니까? LCD 모듈이거든요. 자, 여기서 문제가 좀 있죠.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LCD 업황 자체가 사실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런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이제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쪽 그 시장에서는 아마 실적은 분명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고 소외감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의 어떤 회복은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지금 시간 싸움을 좀 하셔야 되고요.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. 2,200원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매수 의견보다는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2,2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님 기다림에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인텍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SK하이닉스입니다. 81,400원의 비중 20%. 기어가고 있는 반도체 뚜톱인데요.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. 비중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하이닉스는 뭐 기어간다기보다는 누워있죠. 그죠? 앞으로.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. 자, 근데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, 이 반도체 100% 사업을 하고 있고, 이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이 있는데, 메모리 쪽 사업의 매출 비중이 좀 높아요. 비메모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. 그런데 중요한 건 SK 하이닉스, D램 가격이죠. 이제 DXI 지수 때를 보게 되면은, 지난 4분기 때, 이제 DXI 지수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. 그 1분기에는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어요. 그래서 4분기에 실적 좋고, 그 다음에 1분기에는 좀 안 좋은 상황. 현재 DXI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.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반도체 업황. 즉,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볼 때는 DXI 지수를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. 반도체 가격 지수, D램 가격 지수. 아직까지 올라올 여지가 아직은 없어요.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.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.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. 아래에서 한 번 더 잡을 기회가 오니까요. 지금은 그냥 현재 물량만 보유하고 가세요.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일단 1차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신규는 매수하지 않고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. 비중 늘리는 거 비추하셨습니다. 다음 종목은 동성화인텍 신규 매수 문의드립니다. 요즘 조선주들이 카타르발 발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. 멘토님, 기자재 업체인 동성화인텍 수혜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기자재 관련주들, 특히 조선주, 이게 수주에 대한 기대감, 역시 말 그대로 기대감이에요. 예, 조선주들은 항상 그래 왔거든요. 그러면서 주가 뛰어 올렸고, 그래서 결국은 실제 실적 공개되면서 주가는 또 빠졌어요. 동성하이텍도 지금 단기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,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올 여지는 있겠죠. 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. 그래서 동성하이텍은 끼는 있습니다.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, 위쪽으로는 만 원 이상, 가격대까지 보시면 되고요. 신규는 매수하지 마세요.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. 수주 숫자가 실제 찍히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. 동성화인텍을 끝으로 저희 굿바이 마무리하겠는데요. 아직도 못다한 종목 많습니다. 웰크론, 드림텍, 로보스타. 오늘 채택 못 되신 분들은 내일 12시 한번 노려봐 주시고요. 저희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